자, 1월 29일입니다. 해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월이 끝나가네요. 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부터 한 2, 3일 정도 QGIS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쓰는 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 중에 만약에 이제 관공서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은 관공서에서 나오는 프로젝트가 돈이 그 발주 비용이 세거든. 대체로 그런 회사 가면은 거의 100이면 100 다 그 GIS 관련된 내용은 다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QGIS라는 프로그램은 거의 무조건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에서 잘 다뤄주는 주제가 아닌데, 회사 나갔을 때 그래도 이거 안 쓴다는 회사를 제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런 쪽 회사만 본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좀 기본적인 쓰임새라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약간 챕터를 좀 빼놨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진행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분류 분석이나 군집 분석 같은 거 했을 때 지리 정보 관련된 거를 분석하면은 이게 굉장히 시각화가 편해요. 이제 한번 그 며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공간 정보 분석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QGIS라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지도 불러와서 이제 결과물 만드는 기본기 정도 일단 첫 단원을 소개할 거고요. 그 배포된 파일 안에 같이 쓰이는 리소스들은 제가 같이 압축해서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압축했을 때 용량이 거의 20메가, 30메가 초반에 이런데 나중에 가면 100메가도 훌쩍 넘어요. 그래서 이 GIS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GitHub 관련 폴더에다 같이 넣지 마세요. 이거 GitHub 폴더에 같이 올라가면은 GitHub 50메가 넘은 건 파일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꼬여요, GitHub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GitHub 관련데다 같이 넣지 마시고요. 저도 그래서 GitHub하고 따로 분리해놨어요, 얘는. 그 다음에 기존에 쓰시던 GitHub은요, 딱 이전 진도까지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조만간 거기는 폭파시킬 거고요. GitHub은 지금 새로 파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수강 인원이 변동이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했고요.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뭐 지리 정보, GIS가 대상으로 하는 지형이나 지리 공간에 관련된 모든 정보예요. 이게 지형이라고 하는 거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구별, 뭐 인구수, 뭐 지역별이라는 주제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지리 공간에 관련된 정보라고 쳐요. 그래서 지표면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모든 정보예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정보도 있겠지만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사물하고 지형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이거를 이제 GIS라고 하는 게 다룬다라는 건데, GIS는요,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참조되는 정보, 즉 그 위치에 따라 식별되는 데이터를 조립, 저장,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출처는 밑에 표기해놨어요. 그리고 공간 데이터에 치우쳐진 정보를 조작, 분석,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제일 크죠. 하드웨어, 데이터, 뭐 개인용 시스템들을 통칭하는 용어다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GIS의 지오그래픽은 지도란 뜻이고요. I는 인포메이션은 즉 데이터겠죠. 그러니까 지도상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그 모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가져온 건데요. GIS 기반의 공간 분석 방법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현상 속에 숨겨진 패턴 혹은 공간 간의 관계를 찾거나
그리고 공간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법. 공간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최적 입지. 최적 입지 선정. 거의 모든 공모전의 단골 주제. 뭐 이런 거에 필요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혹은 공간 변화 예측, 자연재해 예측하거나 뭐 그런 거요. 자연재해를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 전기수 친구들이 그걸로 최우수상 탔더라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적합한 그 GIS 공간 분석 기법을 융합해서 적용하는 모델링 방법. 모델링이라는 거는 분석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간상에 존재하는 각각 문제들, 그걸 이제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공간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어떤 통계적인 기법들을 적용하는데, 결국 이거라고 해봐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이제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갖고 정보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그게 그 정책 결정자들한테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학과가 이제 보통 도시공학과예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이런 것들이, 이걸 주로 누가 할까? 공무원들이 하겠지 뭐. 그래서 일반적인 그 분석 보고서랑 도시공학 계열 분석 보고서에 눈에 띄는 차이가 하나 있어. 보통은 이제 분석 결과 하면은 결론 내고, 그 다음에 뭐 연구의 한계점 내고, 참고 문헌 내고, 그리고 끝나는데, 이쪽 보고서는 연구의 한계점까지 나온 다음에 뒤에 꼭 하나 저게 더 들어가. 정책 제안.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니네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공모전이 또 그런 걸 또 좋아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지리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냐? 공간 정보를 지오 코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이상의 레이어로 구성해서 처리한 다음에 시각화를 해요. 이제 지오 코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소를 갖고요, 위도하고 경도를 얻는 거예요. 이거 대비, 이 지오 코딩은 이미 제가 밑밥 뿌려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픈 API 연동하는 거 해드렸었죠? 그거 돌리면 이제 어떤 주소 데이터를 쭉 위경도 해갖고 이제 엑셀 같은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QGIS 프로그램에다 갖고 오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지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도를 여러 겹을 겹쳐요. 이런 것들 이제 레이어라고 불러요. 겹쳐지는 층을. 그러면 이제 겹쳐놓고 보면은 뭔가 완성되는 지도가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변환 과정에 거쳐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은 요 정도 하고. 자, 공간 데이터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벡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레스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은 점, 선, 면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요소예요. 포인트, 위도 경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하나의 점으로 매핑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라인은 점이 이동한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죠. 주로 라인은 뭘 표현하겠어요? 도로, 하천, 철도, 이런 걸 표현을 해요. 포인트는 건물 같은 거. 폴리곤, 도형이죠. 태압된 선들이 이렇게 묻혔는데 결국은 이렇게 갇힌 거, 이걸로 표현되고요. 넓이를 가져요. 그래서 얘는 어떤 땅 모양을 표현하는 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모여서 지도를 구성하고요. 레스터 방식은 픽셀로 구성된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왜 영화 같은데 가끔 보죠. 위성사진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여기서 이거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거는 개뻥이에요. 요즘은 AI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긴 하겠다. 지도를 확대하면 이렇게 이미지들의 각각 점으로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픽셀 형태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색상 값들의 점들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수치 값을 색상으로 표현했을 때 등고선처럼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진하고 좀 덜 진하고 여긴 되게 안 진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확대했을 때 이 점선의 이 점들의 색상의 농도로 어떤 수치 값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 방식은 점선면을 겹쳐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겹친다고 그랬죠. 면이 있고 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층들을 겹쳐서 하나의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벡터 방식의 특징은 확대해도 깨지질 않아요. 근데 레스터 방식은 이렇게 점들, 모니터가 표현하는 가장 작은 점을 모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 자글자글하게 깨져요. 자, 재미없는 얘기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QGI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 건데 다운로드 시간이 아마 꽤 걸릴 거예요. 자, qgis.org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지리 정보를 분석할 때 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가 ArcGIS라는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 QGIS예요. 차이점이 ArcGIS는 유료고요. QGIS는 무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 이거 두 개를 다 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비용적인 문제는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회사 가서 공부하는 걸로. 사이트 접속하시면 지금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최신 버전이 3.34라고 나오죠. 근데 다운로드 버튼 타고 들어가면 일단 화면 중앙에 운영체제 종류별로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고를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지 마세요. 엑스포션 하잖아. 겁나 째째하게 밑에 조그맣게 써있어. 가장 안정된 버전은 요거 다운받으세요 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텍스트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설치는 별거 없어요. 그냥 넥스트 하시면 돼요. 이용약관 동의하고. 맥은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DMG 파일 떨어지는데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용약관 동의하면 이제 마운트 됩니다. 아이콘 끌어다 놓으면 설치가 되고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운트 된 거 파인드에서 추출하시면 되고요. 자, 설치하시고 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쪽에 메뉴바 있고 가운데 툴바 있고 왼쪽에 파일 탐색기 그리고 여기에 아까 레이어드 여러 개의 층을 겹쳐서 지도를 표현한다 그랬죠? 겹쳐져 있는 상태가 여기 레이어로 나오고요. 여기가 지도 영역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간 처리 툴박스라 그래서 좀 고급 명령어들 들어있는 데인데 기본적으로 공간 처리 툴박스가 안 보여요. 여는 방법은 제가 밑에 따로 적어놨는데 당장은 뭐 이거 표시 안 해도 쓰는데 지장 없어요. 당분간은 안 쓸 거고요. 아래쪽에는 좌표 그리고 축적 그 다음에 좌표계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치해서 일단 프로그램 띄워놓는 것까지만 먼저 체킹합시다. 설치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시작!